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 송달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강요들은 강제 매각을 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을 그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백은 교수가 이 시간에 한마디로 규정했죠. 이런 보복들, 이런 선택지들 제2의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 아무 효과 없는 엄포용이다라고요. 어쨌든 갈등과 위기감을 키워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게 없겠죠. 일본은 자국 이익에만 빠진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강제징용 문제에 성실히 응답해야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여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봉자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이종건 신임 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평론가님 오늘도 부동산, 윤석열, 일본 보복, 외교관 성추행 이렇게 네 가지 이슈로 맞네요.
한 2개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시간 되는 데까지 빨리 보죠. 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그야말로 뭐 속전속결 부동산 국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네. 부동산 그리고 공수처 관련 법안이 지금 산적해 있었는데 역시 이 통합당 의원들 불참 속에 본회의 다 통과를 했죠? 통합당 의원들이 오늘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요?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예. 쟁점 법안은 불참을 했죠. 표결에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수처 법안 불참하고. 공수처. 오늘 예. 18개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고 예. 지난주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지난주에 통과됐잖아요. 예. 무려 7월 31일에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바로 공포 시행까지 들어갔는데요. 예. 자, 오늘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하나 신고제인데 예. 신고제는 통과됐지만 내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세제, 증세와 관련된 종부세가 뭐 2배 가까이 올랐고 예,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얼마 전에 왜 6.17 대책, 7.10 대책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다 통과가 된 거죠, 국회에? 거기에 나온 입법이 된 거예요. 내용들이 이제 입법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통합당은 불만을 표했고 그리고 이제 이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예, 이게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중단하라고 의결하면 예. 필리버스터가 무제한이 아니고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중단할 수도 있군요, 5분의 3 이상. 그럼 5분의 3이 딱 되지 않나요? 그 범여권? 진보. 범여권이 5분의 3이 딱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사실 뭐 민주당 의원은 176명이지만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6명, 뭐 훌쩍 훨씬 넘습니다. 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는 해도 조금하다 막힐 테니 필리버스터를 하느니 이 자유 발언이나 또는 반대 토론 정도만 하자. 예. 그래서 이 지난주에 7월 말에도 그냥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자유 발언을 했는데 뒤늦게 이게 주말에 굉장히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화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자유 발언이 일부 나왔고 그리고 저 표결에 참여한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통합당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한 거고 이 쟁점 법안은 이 표결에만 불참했을 뿐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정부 조직법 개편안인데 이거는 여야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같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이거는 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했고요. 또 하나는 고 최숙현법. 이것도 같이 했군요. 이 정말 갑질과 이 어떤 학대, 물리적 폭력을 막기 위한 고 최숙현법에는 통합당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네요. 쟁점 법안은 불참했지만 그냥 보이콧하고 나가버린 게 아니라 또 참여할 법안, 참여하지 않을 법안을 구분해서 이 어떤 항의에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근거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의 차원에서 조금 더 성숙한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이 국회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것도 제가 보기엔 윤희숙 의원의 이제 연설 파장 덕분에 이게 막말만 주고받는다고 국민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는 국민들도 소수 야당의 목소리도 듣는구나 하는 걸 일부 또 깨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이 윤희숙 의원의 그 연설, 아마 이 연설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서 나온 것 크게 봐서 2가지 주장이 있는데 윤희숙 의원의 주장이. 그러니까 짧게는 2년 후에 아니면 4년 후에는 전세 대란이 온다. 전세값이 아마 폭등할 것이다. 이거 하나랑 그렇죠. 이 전세는 완전 소멸되고 다 월세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 2가지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반대 주장이.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KDI 연구위원으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저는 연설 들으면서 그렇지 저 말은 맞아 하고 제가 동의한 게 어차피 전세의 소멸은 예정된 길이다. 근데 이게 지금 임대차 3법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돈을 빼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나 예. 이 전세도 잘 안 들어오는 뭐 연립, 빌라 이런 쪽에 이제 전세들은 살아 있지만 역세권에 또 좀 이제 현금 동원이 가능한 이 건물주들은 예. 지금 어차피 다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뭐 한 5억짜리 전세 그러면 그걸 은행에 예치해 두면 예. 꽤 이 이자가 나와서 그렇죠. 건물주의 예. 생활에도 보탬이 됐고 심지어는 이거를 또 이 뭐 개라든가 고리로 이제 이 자금을 굴리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즉 이자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보다 여유롭게 이제 만들 수 있었지만 이 목돈을 은행에 적어놔 봐야 뭐 0%대 금리고 제로 금리에 가깝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은 이자는커녕 목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게 1억 보증금 받고 월 한 100만 원이라도 내시오 그러면 예.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 소득인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자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어느 건물주도 다 뭐 오피스텔, 상가, 뭐 이제 주택 이걸 전 월세, 반전세로 바꾸길 원하는데 예.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이걸 이제 윤희숙 의원도 인정을 하고 다만 임대차 3법은 전세 소멸을 더 급속하게 가속화시킬 것이다. 예, 여기에 예.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뭐 문제 제기 나름대로 할 만해요. 근데 그런데 반대쪽 주장을 보면 네. 지금 최근에 왜 한 3, 4년 동안에 갭 투자 많이들 했잖아요. 근데 이 갭 투자한 게 다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물량들이 이 물량들이 어떻게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 의원 일부는 건물주들이 목돈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인데 예. 대출 끼고 전세 끼고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다만 이 건물을 사놓으니 이 주택이 가격 상승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방편인데 전세 끼고 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그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여당 의원들 얘기고 또 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예. 지금 한 10만 호 정도의 이사철마다 10만 호 정도의 이제 수도권에서의 전세 물량이 공급된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해에 비해서 전세 제공 물량이 여유롭고 좀 풍족하기 때문에 이 대란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건 이제 수급 문제 차원에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의 저는 논리적인 문제 제기는 그동안 계속 야당도 이 막말이나 센 말이나 제가 보면 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자극하고 또 이제 이 저 국무위원이나 여당 의원들도 또 막말로 응대하고 요즘 국민들이 지겨워하는데 윤희숙 의원의 그래도 이 연설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담겨 있고 맞던 틀리던 예, 그렇습니다. 예. 토론을 통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성이 좀 담겨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신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목한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길 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더니 이제 이 박범계 의원은 무슨 말입니까? 연설 직전까지는 2주택 보유자고 지금도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니까 오리지널 임차인은 아니죠. 또 이제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나쁜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어차피 우리는 월세로 갑니다. 이 트렌드는 맞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박범계 의원은 3주택자인데 그러면 박 의원이 지금 이 윤 의원 손가락질할 형편이냐. 또 윤준병 의원은 월세 살이가 괜찮다면 당신 월세 살아보시오. 이런 이제 네티즌들의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저 지금 월세 살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가가 있고 월세도 살아요. 월세는 지역구인 정읍에, 자가는 서울 성북구에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서울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주택들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메시지는 메시지로 싸워야지 그렇죠. 메신저를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다 보면 역풍이 불고 불어서 여야 의원 누구도 다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정상적인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안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런 연설이라든지 또 지난주였나요?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 맞죠? 네. 그분의 그 대정부 질문 보니까
우리 국회 정말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된다. 우리 국회의원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몸소 느꼈고 오늘도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아주 연설을 아주 좋습니다. 잘했더라고요. 아니, 신선한 그러니까 모습. 소수당 의원들은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요. 오죽하면은 당 이름이 기본소득당이겠습니까? 기본소득만 연구해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독일에서는요. 자,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일 핵심은 뭐 기본소득이다. 제일 핵심은 뭐 임차인 보호다 그러면 그 아젠다를 가지고 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참여하면 그 국회 회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실현되면 그 다음엔 해체됩니다. 그럼 22대 국회에는 그때 또 맞는 새로운 이 이슈를 가지고 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도 선진화되면 그렇죠. 늘 그 당이 그 밥의 그 나물인데 알겠습니다. 조금 참신한 방식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왜 막말 고성에 신물난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국회 희망을 보시려면 유튜브 이런 데 다 나와 있으니까 시대 전환의 조정은 의원 대정부 질문 한번 꼭 좀 보시라고.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국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는 걸 크더라고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이 부동산 공급 대책 이것도 아주 큰 뉴스잖아요. 나왔습니다. 오늘 한 10시 반에 오늘의 발표가 됐는데 이거요 한 1, 2분 정도로만 좀 축약을 해주세요. 뭐 수도권에 13만 호 플러스 알파니 26만 호 플러스 알파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기대에 부응한 대책이 충분한 건지 집값 안정에 충분한 도움이 될는지 이것 좀 평해 주세요. 이거는 여야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당도 대안을 내라 그랬더니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이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할 게 아니라 다주택자 때려잡지 말고 그냥 수도권에 100만 호를 공급해라.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그냥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100만 호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100만 호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행정수도 옮기느니 마느니 이제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울 정도로 많이 냈어요. 오늘 26만 2천 호 플러스 알파예요. 기대 이상이었죠? 네, 기대 이상입니다. 우선 물량으로 보면 서울 시내가 7만 호, 그다음에 서울 권역 경기도를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13만 2천 호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이제 이저 공공 사전 청약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을 6만 호 정도. 그래서 23만 2천 호 플러스 알파인데 그럼 이게 거의 한 뭐 더 늘리면 30만 호 가까이 된단 말이잖아요. 야당 요구의 3분의 1은 충족하고 이 정도면 공급 물량이 지켜진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오늘 부동산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여당 교집합이 용적률을 상향하고 35층 고도 제한 플러스 50층 아파트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조사 아니냐는 또 부동산 업자들도 있거든요. 한번 이게 이해관계는 조금 얽힙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온 만큼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제 또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달여간의 침묵을 깨고 윤석열 총장 어제였죠? 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크게 좀 지금 두 가지가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는 당당히 맞서라. 이거는 뭐 누가 들어도 다 옳은 말입니다. 검사에게 하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100% 맞는 말이고 두 번째가 이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여야 반응이 야권에서는 아주 환영하고 여권에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뭐 정치 참여하는 거 아니냐, 반정부 투쟁 선언한 거 아니냐, 총장 탄핵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론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법의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말 독재나 전체주의가 가짜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지 않도록 이 검찰이 워치독의 역할을 하자라는 원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지금 실현돼 왔으니 지켜나가야겠죠. 이런 부연 설명이 있다면 원론이지만 이 액면가를 띄워놓고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가짜 민주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울림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금 부분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법은 입법부가 제정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로 만들어지지만 그 만들어진 법은 누구에게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대 야소에서 숫자가 많은 여당 주도로 법이 막 만들어지지만 좋다. 만들어진 법이 이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검찰은 그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이제 준사법 기관이고 예. 그거는 이제 현 정부 인사나 아니면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우린 적용해 나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지난해에 이제 조국 일가에 대한 이 수사도 정당했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제 이 서울지검 수사팀의 수사는 부당하고 예.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예드론 표현이다. 이렇게 예. 해석될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독심술을 쓸 수는 없으니까 예. 윤 총장이 직접 답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주문을 추상같이 했어요. 네. 이때 추미애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 예. 뭐 교집합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야말로 인권의 보루다. 인권의 최대 보루다. 인권을 지켜달라. 근데 또 이 윤 총장도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예. 결국은 이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다. 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우리 검찰이 원래 해야 하는 소추와 재판의 사전 과정일 뿐이지 예. 검찰은 수사보다는 소추와 재판에 공판에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검찰개혁의 맥락이 또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번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 심상치가 않거든요. 예. 한번 지켜보시죠. 공교롭게 또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오늘 또 발표했는데 또 많이 올라가지고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27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지난 금요일부터 여름 축제를 준비해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봉자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백두대간 수목원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이종건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중거입니다. 예, 지난달 23일이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선 취임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그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업무를 관여를 해왔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유능하신 김용화 한국수목원관리원장님이 예. 좀 상당한 성과를 있었고 해가지고 사실은 준비해놓은 걸 실행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와보니까 백두대간과 고산지대 그 산림생물자원의 보존이라든가 증식 또 연구 이런 게 해야 할 일이라든가 해결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워낙 뭐 시설도 많이 있고 규모도 크고요.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정말. 우리 원장님이 안동과 인연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남부지방산림청장을 2번이나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남부지방산림청이 예. 지리산 주변 서부영남 제하고는 경상도 지역 전역을 다 국이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2017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2번을 역임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제가 안동 시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7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남부지방산림청장 역임하시고 이번에 이제 원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뭐 산림행정 전반에 걸쳐서 요직을 또 다 두루 거치셨더라고요. 예, 산림청에서는 이제 산림보호국장을 했는데요. 예. 그 수목원 조성 사업단장을 겸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국립 세종수목원이라든가 저쪽 전북에 있는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하는 데도 관여를 했었고요. 예. 또 과장 때는 뭐 이제 인사라든가 조직, 또 예산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네. 또 이해관계가 많은 뭐 산지라든가 또 국이름 관리, 또 산림경영 정치 업무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취임하시고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 두루 좀 다 둘러보셨을 텐데 열흘밖에 안 돼서 시간이 다 샅샅이 좀 보셨나 모르겠어요. 샅샅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시설이 많아서요. 예. 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의 가장 좋은 점, 자랑거리라고 하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수목원 하면은 식물과 꽃을 전시하는 이 관람 시설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33개 전시원 이외에도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호랑이 숲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들러보는 인기 코스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는 이제 5마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야생종자 저장고인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총 뭐 200만 점 정도가 저장이 가능한데 현재는 약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만 점 정도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총 200만 점이 저장 가능한데 현재는 6만 점 정도 있다. 아직 많이 비어 있군요. 시드볼트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해서 저장할 계획입니다. 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자랑거리 그 전시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전시관도 있고 또 호랑이 숲, 시드볼트까지 이런 주요 시설들이 있고. 그런 반면에 좀 아쉬웠다. 이런 점은 내가 이제 원장이 됐으니까 좀 보완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있는 봉화군 서병리는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 오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많은데요. 이걸 활용해서 좀 적극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안동 MBC에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호랑이 숲 호시탐탐이라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호시탐탐 치면은 이 호랑이들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백두대간과 구상식물 생태계가 이제 기후 변화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또 식물들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분야도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이건 좀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한 70%가 아직 미혼으로 상당히 젊은 층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이 교통이라든가 교육, 문화, 주거여건 그렇죠. 같은 상당히 열악해서 예. 우리 직원 복지 개선도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직원 복지 개선에 힘쓰고 싶다. 우리 직원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좋아하시겠네요. 직원이 총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여기?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그 중에 70%가 미혼이다. 예. 재임 기간 중에 재임이 3년이신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뭐 많이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반 정도는 결혼을 좀 시켜주시죠, 원장님이. 예,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주례도 좀 봐주시고요, 원장님. 예. 자,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구역이 5,179헥타인데요. 이게 축구장으로 치면 한 7,400개 정도 됩니다. 전체 구역이 축구장 7,400개 크기. 예. 근데 이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한 206헥타인데 이건 축구장으로 한 300개 크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 생태 보전 지역에 대한 이제 생태 자원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양한 유전 자원이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좀 정립도 하고 여기에 이제 실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백두대간하고 고산 지역에 이제 특화된 이제 수목원인데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이게 뭐 조사라든가 또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라든가 또 식물 자원을 또 산업화하는 거라든가 또 하나 우리 수목원에 특화된 게 이제 백두대간 지역 훼손된 지역을 이제 복원하는 그 전문 인력이 있는데 이런 걸 상호 연계시키는 이제 패키지 연구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쪽에서 좀 키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두대간 수목원 전체 구역이 한 5,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축구장 한 7,400개 크기인데 그 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이 20분의 1도 안 되는군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축구장 한 300개 크기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하실 일이 많겠어요, 원장님. 자, 이 수목원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상생 발전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수목원이 그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개원했는데요. 그때부터 다양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봉화군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서 마술쇼라든지 또 판토마임 같은 문화공연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지난 금요일부터 열리고 있는 봉자 페스티벌에 사용되고 있는 자생식물을 전부 그 봉화군 농가와 위탁재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농가에 이제 소득증대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좀 또 다른 품목을 좀 개발하려고 지금 논의는 중인데요. 이런 그 산림 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부터 열리고 있는 그 축제 바로 봉자 페스티벌, 이게 올해 이제 두 번째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봉자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봉자라는 말은 이제 그 여성 이름 같은데요. 봉화 자생식물의 약자입니다. 봉화 자생식물. 그래서 봉자 페스티벌은 우리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봉화 지역민들과 이제 상생을 위해 기획된 축제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여름하고 가을 두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대표적인 여름 자생식물인 털부처꽃하고 긴산 꼬리풀을 주식물로 하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식물들은 이제 넓은 장소에 축제를 해서 방문하시면 분홍색 꽃들이 이제 대군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축제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00만 본의 식물을 봉화 지역 농가들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았고요. 엄청나네요. 작년 여름 축제 기간 중에 한 2만 5천 명 가까운 관람객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춘향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축제 때는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고생하신 이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료 입장 혜택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무려 100만 본의 식물이 이 봉자 페스티벌 가시면은 이 식물들을 자생 식물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하면 또 호랑이 숲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랑이 숲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호랑이들 잘 크고 있습니까? 한 5마리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호랑이 숲은 그 축구장 7개 크기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5마리 중에서 이제 2마리라는 친구 빼놓고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마리가 좀 건강이 안 좋나 봐요? 이 2마리가 그 나이가 이제 19살 돼가지고 사람 나이로는 이제 90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노령으로 인해서 좀 활동이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2마리 나이가 19살인데 사람으로 치면 90살이 되는 거군요. 노령이라서.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랑이들은 지금 뭐 여름철 덥고 습하니까 먹는 양이라든가 활동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걸 이제 보완해 주려고 저희들이 이제 얼음 같은 걸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이제 행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전쟁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군사력에 의한 전쟁을 의미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간에 무역 전쟁에서 보듯이 경제적 전쟁도 좀 치열해지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식량이나 종자 등의 자원 전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식물 자원 확보 경쟁이 이제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수목원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이 이제 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8월 17일까지 우리 봉자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제 군사전쟁, 경제전쟁이어서 이제 자원전쟁이 되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의 이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 수목원의 이종건 신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많이 더웠다가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주봉화 문경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밤 8시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주봉화 안동, 청송, 의성, 문경, 영양, 예천으로는 폭염주의보가 5시에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높은 습도 기온으로 체감온도 33도 넘겠고요. 그리고 기압골 영향으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예보 나와 있는 상태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영주고가 상주에 비예보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4도, 한낮에 30도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29도, 체감온도 35도, 습도는 84%입니다. 날씨였습니다.